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익입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기본 강의를,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고요. 또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론만 해서는 안 되고 또 문제만 풀어서 안 되고 항상 이론하고 문제하고 접목을 시켜야만이 효과적으로 점수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 과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연습하고 그러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총칙에서 이제 법의 재정 목적 및 용어 정의가 들어옵니다. 이제 재정 목적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뜸합니다. 근데 용어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 법이냐. 이것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게는 기본법적 성질을 가진다. 맞습니다. 이 중개와 관련해서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또 중개와 관련해서는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누구나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관련해서는 일반법,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중개사법은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법이란 것은 특정한 사람이랄지 특정 사항이랄지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개 관련해서 주로 적용을 받는 거고 또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법하고 상법에 비교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일반법이냐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절차적 규정도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뭐 사무소 이전 절차랄지 그죠? 등록 절차랄지 절차적 규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체법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권리 의무 실체를 다루는 법이 실체법이잖아요. 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는 민법, 상법, 공인중개사법 순으로 법이 적용된다는데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의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 대한 특별법, 즉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두 번째로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 세 번째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개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1순위, 그 다음에 상법, 그 다음에 민법 이런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성격 규정과 사법적 규정 혼합된 중간법, 중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간법이란 것은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 형태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들어 자꾸 이 중개사법의 공법적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법의 공법화 현상 이렇게도 표현하면 돼요. 이 말은 사법적 요소가 공법적 요소로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차법. 그리고 또 하나로 추가하자면 우리 중개사법은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법. 자, 이 국내법하고 국제법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중개사법은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뭐 미국이나 영국에 적용될 여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완벽합니다. 법적 성격 끝났습니다. 자, 3번이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시간상, 제약상. 그래서 내가 선별해서 바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건너뛰어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그대로 번호는 매겨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법의 재정 목적 들어갑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 재정 목적은 자,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러는데 이게 틀렸어요. 내가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업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까딱 잘못하면 틀리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개공 공신력 제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국민경제 이바지 이게 긍긍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 이게 정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거 첫 번째. 자,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 다음에 긍긍 목적이 국민경제 이바지.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니은하고 니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세요. 자, 우리 용어 파트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 용어 관련해서는 자주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중개어부 개념, 내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자,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틀렸어요. 자, 다른 사람 의뢰 이건 맞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게 두 번째. 공식처럼 공부를 써요. 그 다음에 중개를 업 세 번째. 맞는데, 자, 이 등록을 하고 이게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이 세 가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그러면 중개업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험생들 아직 개설 등록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옆집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보수를 받고 계속 하다면 중개업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하든 않든 이게 등록을 하고 틀렸고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것은 공인사 법인에서 중개업을 영위한 자. 그런데 이건 전혀 틀렸죠. 이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은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개업공인중개사 이꼬르 개설 등록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개공 이꼬르 등록이다. 물론 이제 중개인은 등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뭐 등록을 안 했지만 개공으로 보지만 을자는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이 어느 법입니까? 공인중개사법을 말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 자, 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 개념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중개업을 하든 않든 다 공인중개사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애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지문은 틀립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것도 틀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 3번 지문이 이거 맞는 건데, 이 3번 지문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중개사법, 애국법이 아니란 거. 취득한 자입니다. 영위한 자 그럼 틀려요. 자, 이거 한 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시험 나오면 자주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준 게 좋겠습니다. 자, 4번.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법인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임원 사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그랬는데,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고용인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원으로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닌 자 이게 틀렸죠. 자, 사원 임원자 자격증 있는 임원 사원은 소공 개념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중개 보조원이라 하면 개업공인 소속된 계약서 작성. 자, 보조원들은 말 그대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서류 복사, 운전기사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서 작성은 주된 업무를 말하잖아요. 이 주된 업무는 못 합니다. 주된 업무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들어가 볼게요. 이 8번 문제가 뭐냐.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와 관련돼서 옳은 걸 골라라. 자, 옳은 걸 골라라.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항상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런 걸 신경 쓰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수법인이잖아요. 이거 특수법인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행하는 부동산 경매나 공매는 공개 매각이라는 절차상의 중개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맞습니다. 자, 경공매는 이게 경매하고 공매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개공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 개념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중개가 되려면 토지, 건물, 매매, 교환, 임대 이런 걸 알선을 하는 게 중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경매, 공매는 개공이 직접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요. 자, 2번은 왜 틀렸는가 보세요. 유무형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서 권리금 나와 있죠. 권리금. 이제 권리금이 나와 있는데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리금 수수를 알선했더라도 중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중개란 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알선, 또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알선한 것이 중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다른 사람 몰에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알선해주는 중개업에 해당된다. 여러분들 그 중개업이란 것은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 했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그리고 중개를 업. 그런데 이 어부 개념은 계속성을 말합니다. 계속성, 반복성. 자, 그래서 이제 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걸 말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걸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연한 기회 일에 이 지문 들어가잖아요. 항상 우연한 기회 일에 이것은 반복성이 없어요.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중개어부 개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중개어부 개념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어부 개념이 뭐였어요?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기회 일에 그러면 반복적이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있어요. 한 번 해도 계속이 되는 건 있어요. 이것은 계속으로 보는 거예요. 한 번 했지만. 어떤 경우냐면 중개 사무소를 내고 한 번은 계속으로 봐요. 왜? 사무소를 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 판례에서 이제 잠재적 계속성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개시 후 한 번. 이것도 계속으로 봐요. 근데 항상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올 때 우연한 기회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건 계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계속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중개라 하면 법정 중개 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책, 임목, 광업제도, 공장이들 말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틀렸죠. 만자가. 자, 법정 중개 대상물 맞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맞습니다. 그래서 만자가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밖의 권리도 있잖아요. 그 밖의 권리도.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할 수 있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 이것도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밖의 권리가 뭐냐? 소유권 중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중개 대상이 됩니다. 이걸 용익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익물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은 되는 겁니다. 이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은 이전만 되는 거예요. 설정은 안 되고. 이건 설정은 안 되고 이전만 되는 거고. 그러면 일부가 되는 것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되냐 그러면 된다고 해야 되고, 그러면 질권은 안 되는 겁니다. 질권은 왜 안 되냐면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교환 임대차도 되지만 소유권이랄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되고 저당도 설정 이전 다 됩니다.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만 되는 거, 질권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 지역, 전세권은 설정 이전 다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이전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지역권 이전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이전 계약 이런 게 다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은 다 되지만 유치권 이전만, 질권은 아예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왜 만자가 틀렸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것은 중개사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허용돼요. 왜 그러냐면 보수를 더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보수를 더 받으면 금지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수를 안 받거나 적게 받는 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보수를 안 받더라도 우리 중개사법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안 받고 중개를 했더라도 여기 보세요. 보수를 안 받고 중개했더라도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져줘야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손해 끼치면 손해배상 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용어에서 이제 중개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와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을 다투임성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했어요. 자, 개업 공인 중개사 중개 행위는 거래 당사자가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개행위 법적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사실행위이고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란 말 맞고요. 자, 중개행위는 법률행위 성립을 위한 중개행위는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받는데, 자, 사자로서 행위,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행위는 독자적 행위로 봐요.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고 대리 행위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독자적 행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개공 후 독자적 행위. 자, 독자적 행위로 보는 것이지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고 대리 행위도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전문 지식 가지고 하는 행위가 중개행위 법적 성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에서 정하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 자, 이거 판례인데 중개행위는 기본적 상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에서. 기본적 상행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의 3요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개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일단 중개 대상 물건이 있어야 돼요. 이 물건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개 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공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이 셋 중에서 하나로도 빠져버리면 중개 개념에 안 들어가 있죠. 일단 토지 건물 같은 물건이 있어야 되고, 의뢰가 있어야 되고, 자, 중개 행위자가 개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양 대행이나 컨설팅 부서의 토지에 대한 거래 알선해 주는 행위는 자, 중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분양된 컨설팅 자체는 중개가 아니에요. 그죠? 부수하여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조건이고, 부수해서 토지에 대한,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토지를 알선했다. 토지를 알선했다. 토지를 알선하면 중개 개념에 들어가죠. 자, 분양 대행이냐 컨설팅 자체는 중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지문이 뭐라 그러냐면, 부수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토지를 알선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중개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고요. 자,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하고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제 중개하고 중개업 이렇게 같이 묶어서 문제를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중개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가 거래 알선 중개는 의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개공 주관적 의사에 결정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게 판례거든요. 1번 지문이 판례인데 시험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중개 행위를 따질 때 개업공인중개사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 의사에 의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판례. 중개행위 기준 판례입니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번이
틀려서 정답 처리됐고요. 자,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다. 이것도 중개업 개념에 들어갑니다요. 자, 우리가 이제 중개 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 하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요즘 거의 전문화시켜서 많이 하잖아요. 토지만 전문으로 한다 할지, 뭐 주유소만 전문으로 한다 할지, 고시원만 전문으로 한다 할지 이렇게 해도 다 업으로 하면 중개 어부 개념에 들어가요. 그죠? 또 보수를 받고 계속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그랬죠. 이것도 중개 개념에 들어갑니다. 자, 그죠?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소개해줬다. 중개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뢰, 이제 중개업 개념으로죠. 다른 사람 의뢰 이게 들어있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삽입고요.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저당권 설정은 중개 개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이게 중개업이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 설정 행위가 중개 개념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잖아요, 이거요. 중개를 업으로 한다.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그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이 부수에서 이루어졌더라 하도록. 자, 우리가 저당권은 왜 잡아요? 돈 빌려주고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중개업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이 중개업 개념은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건 삽입구예요, 삽입구. 중개란 삽입구. 그리고 이것도 이제 부수적인 부연 설명하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대차 돈 빌리면서 저당 잡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개업 개념에 들어갑니다. 또 간혹 가다가 이 문장을 이해를 못 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개 행위는 개공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도 중개 의뢰 들어가고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쌍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으로 의뢰받는 경우도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다 중개 행위에 들어갑니다. 판례입니다. 판례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그렇게 나와있죠. 자, 반복 계속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임야 매매를 중개하고 보수를 중개에 해당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우연한 기회에 이 지문 들어간다는 거, 이 반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해당한다. 이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컨설팅의 부서에서 영업을 하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중개 행위를 했잖아요. 근데 컨설팅에서 부수예요. 이것은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영업으로 했대요. 영업이란 말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이 틀려서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 업무를 개공 보조하는 자는 소공이다. 맞고요. 법정지상권. 자, 우리가 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설정은 안 됩니다. 근데 양도를 했잖아요. 이것은 중개 개념에 들어갑니다. 자, 법정지상권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을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정지상권 이전은 됩니다. 설정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양도 또는 이전하는 행위를 알선을 했죠. 그러면 중개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게 되면 중개 대상물이 있잖아요. 중개 대상물 파트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 문제. 근데 사실 뭐 중개 대상물은 공부하면 다 맞춰요. 방금 배웠던 용어가 자주 틀리게 되죠. 용어가 의외로 자주 틀려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중개 대상물 공부하러 갈게요. 중개 대상물도 공부하면 다 맞출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14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자, 등기되지 않은 건물, 미등기 건물이죠.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미등기 건물, 중개 대상이 됩니다. 중개 대상물의 임목, 광업, 즉 공장재단은 관련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 그렇죠? 자, 임목도 마찬가지 소유권 보존 등기, 공장재단도 소유권 보존 등기, 광업재단도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은 개공 후 고유 전속에 속하는 중개행위 대상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는 이를 영업으로 중개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자, 이게 이 중개 대상물이 법정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 영장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말하잖아요. 이것은 개공이 할 수 있는 고유 전속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이를 영업으로 중개하지 못해요. 이를 영업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하지 않는 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을 받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권 중개보조는 중개 대상물에서 매매를 업을 하세요. 금지행위죠. 이 매매를 못하게 됐죠. 매매를 업으로 못하게 금지행위 1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 등록되는 재산은 모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모두가 틀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하도록 돼 있죠. 근데 중개 못해요. 자동차, 항공기 이런 건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등록되는 재산이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지문은 틀려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거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17번 문제 봐드릴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 후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된 특정 건물이 포함될 수 있다. 자, 이게 맞는 말이네요. 이거 분양권이잖아, 분양권. 이게 장차 건축된 건물. 아파트 분양권을 말해요. 자, 분양권도 중개 대상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이 지문을 좀 숙지를 하세요. 이거 판례인데, 이거 입주권인데. 이건 장래 건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단순히 입주권인데, 이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이 지문을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 채권은, 금전은 중개 대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금전 채권은 중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포 이치에 따른 영업사업이 있죠.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거요. 중개 대상물이다 그랬는데. 이건 뭘 말해요? 권리금 내용이에요, 권리금. 권리금 내용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권리금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영업상 노하우, 점포 이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비품대, 이런 유형물, 이런 거 다 권리금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등기 명령 방법을 갖추지 않는 가시그 수목. 이건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자체로 보지를 않은 거예요. 이건 부동산 자체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17번은 옳은 것은 1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19번 임목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주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임목으로 등기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수종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맞아요. 뭐 어떤 종류 수종도 등기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틀렸죠. 일필토지 전체 생립하고 있었는데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려면 일필토지 전체 수목도 등기가 가능하고 일필토지 일부 수목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수목도 등기가 가능하고 일부 수목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해야 한다. 이게 이제 틀려버린 거죠. 자, 3번. 임목은 부동산으로 봅니다. 임목은 부동산 자체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와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지문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토지하고 임목은 별개 부동산. 그러면 토지만 사고 팔아도 임목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편이에요. 자, 2번이 틀렸고요. 자, 4번. 임목 등기가 격려된 후 등기관은 임목이 생략한 토지 등기 기록증 표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토지 등기부. 자, 이게 표제부입니다.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를 해야 되고, 자, 임목을 저당권으로 목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임목을 보험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경매 등 사유로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가 다르게 된 경우에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뭘 말하겠어요? 법정 지상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정 지상권을 말한다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법정 지상권 그러면 주로 어디가 나와요? 건축물에 나오잖아요. 근데 임목에 대해서도 이 법정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법정 지상권 임목에 관한 법률, 여기서 법정 지상권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경매 등의 사유로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가 다르게 된 경우에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 지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임목에 대해서도 법정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일단 정리가 됐고요. 자, 20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설명 틀린 걸 골라라. 공장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 또는 둘 이상 공장. 자, 여기서 이제 이 지문을 잘 보세요. 하나 공장으로도 재단을 만들 수가 있고, 둘 이상 공장에서 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재단 만든 주 목적이 저당권 설정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공장 하나 가지고도 재단을 만들 수 있고, 둘 이상 공장을 가지고도 재단을 만들 수 있고, 자, 공중 소유자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공장 재단의 구성물은 공장 재단과 분리해서 구성물 말하는 거죠. 구성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자, 공장 재단은 소유권하고 소유권 저당권 외의 권리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광업재단, 공장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후 10개월이네. 이 질문 기간은 좀 알았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요. 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하고 나서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상실이 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공장 재단에 속한 토지 건축물은 해당 등기기는 표제부가 아니에요. 자, 표제부가 아니고 해당 구 상란에 공장 재단 취지를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재단 속한 구성물들 있잖아요. 재단 자체에 묶여 있는 토지 건물 해당 등기부 해당구 상란, 상당구 상란 이렇게 표현하죠. 공장 재단에 속한 취지를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표제부는 아닙니다.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려서 정답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봐드릴게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이 된다. 자,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 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게 대토권. 이 대토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안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판례.
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압류, 과압류, 가처분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 구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공장재단 구성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셋 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셋 다 정답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의 택지 개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 대토권. 이건 안 된다고 앞에서도 나왔죠. 자, 이것은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의 정에서 말한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한번 설명했죠. 저당권 들어갑니다요. 이건 틀렸어요. 자, 아까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밖의 권리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교환 임대차는 중개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밖의 권리에서 소유권 되고 지상지역 전세권 되고 저당권 되고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만 되고 질권은 아예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은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니은이 틀렸고요. 자,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된 특정 건물이 분양권이죠. 포함될 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 이게 키포인트죠.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고 지붕을 덮은 3면의 천막선제 세차장 구조물. 자, 보세요. 이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왜 아니겠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이게 판례인데, 자,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차장 구조물도 구조물 나름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건축물 보면 지붕, 기둥, 벽은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은 판례에서 뭐라 하냐면,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인 건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은 기역,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이 정답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 봐드릴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걸 골라라.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되고 있죠. 장래 건물. 자,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무형의 재산. 이게 뭘 말해요? 이거요.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무형 재산가. 이게 권리금이잖아요. 권리금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권리금 이렇게 잘 출제는 안 되고 이런 형식으로 이게 판례 지문이에요. 권리금 개념이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 권리금 단순하게 이렇게만 공부하지 말고 권리금 내용이 뭘까? 비품대 이런 유형물하고 거래처, 신용, 영업성 노하우 이런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통틀어서 우리가 권리금 그러거든요. 자, 권리금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중개사 아닌 걸 골라라 그랬죠. 아닌 거. 그래서 중개사 아닌 걸 골라라.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 지붕, 그리고 주거기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 건물. 자, 이건 다 충족이 됐죠. 건물로서. 그리고 미등기 건물,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중개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에 부착된 수목 집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 이거 임목이잖아요. 임목이잖아요. 임목은 등기가 중개 대상물 되죠. 우리가 보존 등기를 했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임목이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이 법정 지상권 성립 자체는 안 되죠. 근데 여기는 법정 지상권 성립을 묻는 게 아니라 토지를 묻는 거예요. 토지는 되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이 설정돼 있건 유치권이 설정돼 있건 토지 자체를 묻는 거잖아요.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성립 자체를 물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정 지상권 성립한 토지를 묻는 거잖아요. 이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문제 푸는 요령 이런 걸 잘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닌 것은 2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28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 걸 골라라. 뭐 작년 기출 문제인데
토지에 채굴되지 않는 광물, 미채굴 광물. 이것은 국가 것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것만 되거든요. 그러면 영업상 노하우, 이거 권리금이잖아요. 안 되는 거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이건 동산이잖아요. 개공이 취급하는 건 부동산이지.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지는 돼요. 뭐 지목이 양의장이든 농지든 하여튼 토지는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은 되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주택이 철거될 공 일정한 요건의 택지금,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지. 대토권. 이거 몇 번 나왔잖아요, 지금. 이거 몇 번, 지금 세 번째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장 총칙 파트 용어하고 중개 대상물, 기타 법적 성격, 재정 목적 공부를 해봤어요. 그럼 2장 파트로 들어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왔는데 이 정책심의위원회도 의외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봐볼게요. 자, 2번 문제 봐드릴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자, 이 원장은 국장이 된다 그랬는데, 자, 이 원장은 국장이 됩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죠. 1차관입니다. 이 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이원의 임기는 공무원 이원을 제하고 2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궐이원의 임기는 전임이원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 보궐이원의 임기는 안 물었으니까 일단은 2년 맞고요. 자, 니은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디귿이죠. 이원 본인이 재척 사유에 해당해 스스로 해당한 걸 시무게 회피해야 된다. 회피를 해야 돼요. 뭐 자기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이렇게 재척 사유가 있잖아요.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뭐 증언 감정을 했다 할지 뭐 친족이나 배우자였다 할지 이런 재척 사유가 있거든요. 이런 거 회피를 해야 돼요. 이건 맞고요. 자, 이 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원칙적으로 회의기한치 7일 전이야. 7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을 통보를 해야 돼요. 자, 이게 10일이 틀렸고. 근데 10일 전까지 통보해줘야 맞아요. 아니, 7일 전까지 통보해줘야 맞는데 그 여유가 없어. 뭐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건은 개최 전날까지, 이런 경우는 개최 전날까지 해주면 돼요. 원칙은 7일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10일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 처리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 심의사항. 자, 여기 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사항도 있고 심의사항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심의사항을 물었는데 네 가지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 맞고요. 부동산 중개업 육성 심의 맞습니다. 중개보수 변경 심의 맞고요. 그 다음에 출제위원의 임명이 저게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시험시행기관장 단독권 아니에요. 이거요. 시험시행 단독권 아니고 심의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것도 심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래 심의란 것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의사항이 1번, 2번, 3번, 5번인데 네 가지인데 원래 구속력이 없잖아요. 근데 1번은 구속력이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했을 때요.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가 따라야 합니다. 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2번하고 3번 그리고 4번 있잖아요. 이것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는 규정이 없어요. 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이건 틀려버려요. 이거 1번만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봐드리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작년 기출문제죠. 자, 이원회는 중개보수 변경 방금 나왔잖아. 앞 문제에서. 이거 심의할 수 있다. 맞고요. 예, 맞는 말이고. 자, 이원회는 이원장 1명 포함해서 이원장 포함입니다. 7명에서 11명 이내 이원으로 구성한다. 맞네. 자, 이건 맞고요.
자, 이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이라고 아까 이야기했고요. 자, 이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 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는데 이거 틀렸죠. 자, 이 원장이 지명한 이원입니다. 이 원장이 지명한 이원. 이 사람이 대행하는 것이지 여기는 호선된 자, 호선된 자가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공지사 운영위원회 저 뒤쪽에 협회 공지사 운영위원회에서 나오잖아요. 부위원장이 거기는 대행하는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장이 지명한 이원이 대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 맞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장 파트 우리가 쭉 정리를 해 봤는데 이제 1강을 정리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배웠던 이론하고 이 문제하고 이 접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 또 내가 왜 틀렸는가 틀린 지문들을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고 다시 이론을 찾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꾸 그런 형식으로 해야지 실력이 막 늘어가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하다 보면 또 실력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또는 짚어준 거 주의할 사항 또 비교할 건 비교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 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